왜. 자, 요거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오늘 그 시험 문제 1번 같은 거예요, 사실. 오늘 시험 문제 1번에 그 실생활 관련된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식이 나와 있잖아. 그 식 보고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 내용들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 내용들은 그냥 실생활 속에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냥 식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얘네들은 그냥 정해져 있는 식 따라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조금 어렵냐. 예를 들어 14번 이런 거 한번 보자 이거지. 14번 이런 게 좀 어렵다 이거야. 자, 키가 1.8m인 학생이 뭐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여러분들이 직접 식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1.8m 여기 학생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가 되겠냐면은 1.8이 되겠다. 그 다음에 가로등의 높이는 3이다. 자, 얘가 지금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그러거든. 일정한 속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시간이 t초만큼 지났을 때, t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얼마만큼 이동을 했을 거냐? 요만큼 이동을 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세요. 얘가 지금 뭐야, 초도 나와 있구나. 몇 초? 0.8의 속도? 몇 초 0.8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맞지?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t초가 지났으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됐을 거냐? 0.8t가 됐을 거라는 거야. 근데 구하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이제 식을 세우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은 그림자의 길이를 t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 그림자 길이 이거다, 그쵸?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림자의 길이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셔야 되는 건 이 xt라는 걸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xt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시면 됩니다. 뭐 할까? 닮은 비 쓸까? 닮은 비가 제일 좋아 보이죠? 3대 0.8t 플러스 xt는 1.8대 xt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1.8 곱하기 0.8t 더하기 1.8xt 이게 뭐가 될 거냐면 3xt.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 xt가 뭐가 나오냐면 xt는 1.2분의 1 곱하기 그냥 뭐 이렇게만 쓸게요. 1.8 곱하기 0.8t가 나온다 이거야.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잘 봐. 내가 이걸 뭘로 잡았냐면 xt라는 걸 그림자의 길이니까 요게 그림자의 길이거든. 얘를 내가 xt라고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xt의 의미가 뭐냐? 시간이 바뀔 때 그림자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겠지. 그럼 얘가 늘어나는 속도는 뭐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미분하시면 된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마치 그림자의 길이니까 우리 그 위치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함수처럼.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 이 상황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그림자의 길이에요. 내가 이 그림자의 길이를 xt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어떻게 만들어내셨냐? 도형의 성질 이용한 거예요. 여기서는 닮은 비 이용한 거야. 이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다 찾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야. 그래서 문제마다 좀 찾으셔야 되는 거고, 찾아내서 결국 내가 해야 되는 핵심 활동은 뭐냐? 핵심 활동은 여기에 있는 이 길이, 그림자의 길이를 t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시는 거야. 이제 t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얘를 미분해 주시면 그게 뭐가 되냐?
길이가 변하는 속도가 느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얘를 미분한 x 프라임 t는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xt의 순간 변화율이야. 좀 말이 이상하긴 해요. 근데 우리 맞잖아, 그치? 미분은 순간 변화율이거든. 근데 이게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야? 그림자가 움직이잖아. 길이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 늘어나냐? 줄어드냐? 늘어나죠? 길이가 늘어나잖아. 이 늘어나는 속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길이니까.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사실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그냥 길이의 변화율,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페이지 16번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좀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16번에 3번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변화율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이 xt가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간 변화율 자체가 그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의미하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로 17번 요거 한번 해볼래? 아니야, 17번까지 한번 같이 해보자. 17번까지 같이 해볼게. 하나만 더. 자, 지금 뭐가 있냐면 가로가 9고 세로가 4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가로 9, 세로 4. 이게 9, 요게 4. 자, 여기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매 초 0.2, 0.3씩 늘어난대. 그러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건 t초 후에 이 사각형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요거를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t초 후에 이 사각형은 요렇게 커져 있겠고 9 더하기 얼마만큼 0.2t, 그 다음에 여기는 4 더하기 얼마만큼 0.3t, 요렇게 변해 있겠지. 이게 변해 있단 말이야. 이미 t초 움직이면은, t초가 지나면은 직사각형은 이렇게 커져 있어. 근데 구하시라는 건 뭐야?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 자,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야 대체? 뭔 소리야 싶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로 얘의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넓이 ST, t초 후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뭐가 될 거냐?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요거 두 개를 곱하시면 된다 이거야. 4 플러스 0.3t에다가 9 플러스 0.2t를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뭘 구하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를 뭐 구하라는 소리지 않겠나? 라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걸 구하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넓이라는 게 지금 이 t는 뭐야? 시간과 관련된 거거든. 넓이가 시시각각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변화는 딱 그 순간에 이 넓이가 얼마나 변했냐. 예를 들어서 t가 1초일 때 넓이가 딱 그 순간에 얼마 정도 변했겠냐라고 물어보는 게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시고 이걸 그냥 미분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0.3 곱하기 고배 미분법 쓰는 겁니다. 0.2t에다가 0.2 곱하기 4 플러스 0.3t다. 이게 뭐라는 거?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넓이의 변화율. t초일 때, 정확하게 딱 t초일 때 넓이가 얼마만큼 변했겠냐. 물론 넓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긴 해.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변했냐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우리 접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나 변했냐.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은 이거겠죠. 4 플러스 0.3t랑 9 플러스 0.2t가 같아지는 순간일 거니까 이거 얼마야? 50이겠네 그러면 t가? 맞나? 0.1t가 5니까 t가 50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구하라는 거야? 그냥 S 프라임 50을 구하라는 거야. 의미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개가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에 넓이가 얼마만큼 변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은 그냥 요거 두 개 같다라고 하시면 그게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인 거고, 그 상황에서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넓이의 변화율은 얘의 도함수, 미분계수겠다. 그래서 얘가 50초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19번 혹시 해볼 수 있겠나? 부피? 원뿔, 얘들아 원뿔 부피 구하는 거 기억나? 3분의 1 하면 돼요. 3분의 1. 원기둥 부피 구하는 거에다 3분의 1 하면 돼. 트라이 한 번만 해봐. 시간 좀 줄 테니까. 자, 모르겠으면은 지금 물어보세요. 제가 좀 돌아다닐 테니까 물어보십시오. 자, 19번 뭐 잘 모르겠으면은 18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19번 한번 해보시고. 알겠어? 뭔 말인지? 자. 네. 자, 여러분 이게 그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지금 여기서 물을 넣기 시작한 지 3초 후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뭘 구해버리냐? 3초 후의 부피를 그냥 구하는 거야.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뭐 물론 구하는 게 뭐 완전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F'3을 물어봤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이걸 구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야. 사실상 크게 없다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F'3을 구할 때 F3을 구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 구하셔야 돼? F'3을 구하려면 일단은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F'X. 그럼 얘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Fx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얘를 이 미지수로 나타냈을 때 이 부피라는 식을 저 미지수를 활용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해보자는 거지. 자, 저 밑에 것만 따로 한번 떼서 그려볼게요. 원기둥 밑에 것만.
헛. 자, t초가 지났을 때 여기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그럼 t가 되겠지. 맞나? 1초에 그쵸? 1초에 1cm씩 올라가니까 이 높이가 뭐가 될 거냐면 t가 될 거야. t. 그러면 밑변의 반지름 길이가 뭐가 되겠냐? 밑변의 반지름 길이가 3분의 4t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자 지금 봐봐. 이거 원뿔에서 여기가 9고 여기가 12거든. 그럼 이걸 이렇게 정면으로 딱 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높이 대 밑변의 반지름 길이가 3대 4란 말이야. 3대 4. 맞지? 근데 이거 원뿔이니까 차오르는 게 똑같이 차오를 거잖아. 이거 한쪽으로 기울진 않을 거냐 이게. 그지? 똑같이 차오를 거니까 얘도 3대 4로 차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 3분의 4 t가 된다는 겁니다. 밑변의 반지름이.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vt를 구해보자 이거지. 여기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일단 요거부터 써놓고 생각할게요. 요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파이 3분의 1은 냅두고요. r 제곱은 얼마야? 그러면은 3분의 4 t의 제곱이겠고 높이는 얼마냐면 t가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vt다 이거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건 v 프라임 3입니다. V3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V3 구하셔도 되긴 해요. 당연히 뭐 구해도 되지만 그걸로써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건 V 프라임 3이야. 결국은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V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VT를 구하시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걸 구하신 다음에 미분해서 3 넣으면 끝.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나왔을 때 변화율을 구하라고 한다면 얘가 제일 핵심입니다. 이 식을 찾으셔야 돼요. 이 구하고자 하는 값의 식을 하나의 미지수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내시고 그거를 미분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겠다. 시험지 해설을 그냥 먼저 할까? 시험지 해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 부정적분 넘어갈게요. 오늘 시험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미안하네요. 생각보다 좀 어렵네. 자,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오답이 없네. 오답을 안 뽑았네. 이따 뽑아야겠다. 자,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fx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이게 3차 함수도 아니고 4차 함수야. 그치?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미분을 하긴 하셔야 돼요. 뭐 대칭도 아니고. 그래서 f'x를 한번 구해보시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계산은 내가 할게. 12x에 x 빼기 2,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하셨을 거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도 약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 조금 그냥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봐. 얘는 극대극소를 어디서 갔냐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에서 갔거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럼 극대값이 뭔지는 확실히 알죠. 중간에 있는 게 극대야.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에서 극대를 가질 텐데 0에서 극대인 건 확실해. 근데 0에서 마이너스 1이 뭐냐 2가 뭐냐 라고 했을 때 2가 더 멀죠. 그러면 이쪽이 더 아래쪽에 있어요. 2가 더 아래쪽에 있어.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죠? 대칭이 아니니까.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 요게 맞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2가 더 멀리 있으니까. 실제 대입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실제 대입해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릴 때 약간 도움되긴 합니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쪽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GT인가? GT야? HT야? GT. GT는 뭐냐면, 자, GT는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소 값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t라는 걸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 범위 내에서 이 최소값이 뭐가 될지를 찾는 거거든. 자, 요런 거 할 때 무조건 뭐부터 하시냐? 극단적인 거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t가 아주 작은 경우랑 아주 큰 경우를 먼저 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t가 엄청 실이 작다고 해볼게. t가 막 한 마이너스 한 200만쯤 됐다고 쳐봐. t가 막 뭐 괜찮지? t가 한 마이너스 200만이야. 그러면은 저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충 뭐 여기쯤에 있다고 쳐볼 수 있겠죠. 여기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t가 작은 거야. 그러면은 x가 t보다 작거나 같아. x가 t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때 fx의 최소값은 어디겠어? 여기겠지. 한마디로 t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gt는 뭐라는 거야? 아, 잠깐만. 순서를 이렇게 쓰지 말고 gt를 구할 거예요. gt를 구할 건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gt는 뭐라는 거야? 그냥 ft라는 거야. 저기서가 최소값이라고. 그지? 그러다가 t가 마이너스 1까지 딱 옵니다. 마이너스 1까지 딱 와요.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가. 마이너스 1을 살짝 넘어가서 한 여기쯤에 t가 있는 거야. 여기쯤에.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어디겠어? 그냥 f-1이겠지. 맞나?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때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t가 우와 언제부터냐면 마이너스 1보다 뭐 크거나 같다 아무 때나 붙여도 돼. 크고 어디까지겠어? 얘랑 같은 값을 갖는 여기까지겠죠. 맞나? 여기를 이제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 이거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얼마겠냐면 f-1이라는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t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전히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얘를 지나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값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t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냐면 2까지 가는 동안 다시 한번 gt는 ft가 됩니다. 자, t가 여기서 요렇게 이동을 하면은 최소값은 다시 내려간다는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t가 2보다 커지게 된다면 최소값은 그때부터 계속 뭐예요? 계속 얘겠죠. 자, 그래서 gt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t다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는 알파이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왁! 자, 다 지워. 이게 gt입니다. 맞나? 그지? 미분 불가능한 곳 어디야? 여기죠. 그지? 여기 뭐 내가 아까 알파라고 했던 바로 거기. 그러니까 딱 같은 값 g-1이랑 즉 왼쪽의 극소값이랑 같은 값을 가지기 시작한 첫 번째. 여기서 미분 불가라는 거야. 그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이때 함수값 구하라 그러지? ga니까. 그쵸? 이때 함수값. 그러면 뭘 구하면 되겠어? 여기서의 극소값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ga는 f-1이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제가 이거 상황만 그려드리고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6번은 제가 상황만 그려드릴게. 자, 16번 상황을 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뭐 네 가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경우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거 대칭이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절대값 함수를 그렸을 때 어떻게 생겼을 수가 있냐. 첫 번째로 너무 욕 같은데?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높이가 정확하게 같을 수도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애초에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접어 올리는 거란 말이지. 접어 올리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접어 올리면 첫 번째 저 뻑큐가 될 거고요. 딱 중간에서 접어 올리면 뭐가 되냐? 이게 될 거고. 얘보다 더 높은 쪽에서 접어 올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뭔 느낌인지 알겠나 이거? 그림이 여기서 토끼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뭐 물론 아예 그냥 그대로 안 접히는 경우도 뭐 있긴 하겠죠. 중간이 접히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진대요. 6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러거든. 서로 다른 6개? 그럼 6개 실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맞지? 둘 중에 하나? 여기 지나거나 요렇게 되거나. 그럼 6개 맞지? 필통을 살짝. 야, 은성아! 집에 가야지. 집 갈 시간인데. 저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면 6개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요렇게 지나면. 이렇게 하면 6개야. 나머지는 없어요. 생각 한번 해봐. 나머지는 없어. 그지? 얘 아니면, 얘야. 이거 말고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선 그었을 때 6개 만나는 경우가 없지? 제발 없다고 해주라. 없죠? 없어요. 해보시면 없을 거예요. 근데 봐봐. 여기서 이 y 값이 뭐여야 되냐면 2분의 1 f0여야 되거든. 2분의 1 f0. 그지? 근데 f0은 어딨어?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f0이거든. 왜냐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게 될 수 있겠냐 이거지. 안 되겠죠. f0이 여기 있는데 2분의 1 f0이 어떻게 더 위쪽에 있겠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 f0. 여긴 어디? 2분의 1 f0. 그럼 뭐라는 거야? 이 극소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뭐 나온다는 거예요? 2분의 1 f0 나온다는 거지. 계산해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상황 그려드렸으니까.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는 있잖아. 그래프 안 그리잖아. 그럼 죽었다 깨나도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그래프 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래프를 강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상황이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미. 그치? 4차 함수 절대값 뒤집으면은 이거 셋 중에 하나다. 이거 대칭이니까. 그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 이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강조하는 거고 그림 꼭 그려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의 자, 17번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얘도 그래프가 되게 필수적인 문제고요. 문제 많이 풀게요. 오늘 좀 어렵긴 했으니까.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x는 4에서 극대 3 그 다음에 f'0이랑 f'2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40. 자, 그럼 fx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고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니까 x축이 여기 중간에 있다는 소리야. 여기. 그럼 이거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얘를 접어 올리시면 절대값 fx는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생겼다. 얘가 뭐냐면 절대값 fx. 근데 얘가 4에서 극대값 3을 가진대.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여기가 4거나 여기가 4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어찌됐든 원래 함수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4라는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극대였으면 극대값이 3, 극소였으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자 이거지. f'0이랑 f'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0이래. 근데 요 첫 번째 경우 4가 극대라고 한번 해보자고? 4가 만약에 극대잖아. 그러면은 f'0이랑 f'2는 둘 다 양수입니다. 왜냐면 봐봐. 4가 여기 있거든?
0이랑 2는 얘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접선의 길기 둘 다 뭐예요? 둘 다 양수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애초에. 그래서 애초에 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알아낸 게 F'4는 0이고 F4는 마이너스 3이다. 요거를 딱 알아낸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 계산이에요. 이거는 뭐 비율관계고 뭐고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한 칸도 몰라. 그치? 높이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거든? 내가 트라이를 해봤는데 없어요. 이게 아마 최근 기출일 거야. 그래서 최근 기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비율관계를 좀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기출 문제에서.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별로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떤 유형이 되냐? 그냥 계산 유형이 나와버리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요렇게 둡니다잉. 자, 여기 모르는 거 몇 개 있냐? 3개 있거든? 모르는 거 3개? 그치? 그러면 식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식 하나 있죠? 2개 있죠? 3개 있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살짝 죽고 싶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야. 비율관계 배제하려고 약간은. 근데 제가 비율관계를 꼭 알려드릴 이유는 내신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내신에서는 이런 거 낼 시간이 없어. 사실 계산 문제란 말이야. 근데 제가 하나쯤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계산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비율관계가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식 3개 있거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거 그냥 대입하시면 다 답 나옵니다. A, B, C 구하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18번은 그때 한번 해설했는데 이거 해야 되나? 18번? 해야 돼? 이거 숙제에 있었던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때 한번 했으니까. 저번 주였나? 그때 숙제 좀 어려웠을 때. 오늘은 사실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프 그리고 어떤 상황일지 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fx와 gx가 모두 뭘 지난다고 하냐. y는 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니까 a, a랑 b, b 이거 지난다라는 소리거든? 그지? fx랑 gx가 이걸 지난대.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차함수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뭔 소리냐? 자, fx 빼기 x는 뭐가 되냐? fx 빼기 x는 최소한 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인수로 x 빼기 a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맞지? 그 다음에 x 빼기 b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차함수입니다. 차함수. fx랑 x가 어디서 만나? a, a랑 b, b에서 만나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놨을 때 a, b가 근이 되긴 돼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에 이거 3차 함수니까 뒤에 뭔지 몰라요. x 빼기 c 하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gx 빼기 x는 x 빼기 a, x 빼기 b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가족권까지만 하고 가족권이 아니지. 나조건의 첫 번째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지? 0으로 가나? 0으로 갈 때 x 3승분의 fx 빼기 x 곱하기 gx 빼기 x 아이고야 얘가 존재한대. 이 값이 존재해야 돼. 존재.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x가 빵으로 갈 때 x 3승분의 자 이거 두 개 곱하는 겁니다. 그죠? x 빼기 a의 제곱 x 빼기 b의 제곱 x 빼기 c 그지? 저거 곱하라니까. 자 여기서 a, b가 서로 다른 점이라 그랬거든. a, b는 서로 다른 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숫자 a랑 b는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치? 그럼 a랑 c가 둘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 맞아요? 잘 봐. 아래쪽에 0 몇 개 있어? 0인자 0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근데 이거 값이 존재해야 돼. 그럼 위에도 0인자 x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서 뭐가? x라는 인수가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b는 A랑 달라요. 그러니까 A, B 둘 중에 뭐가 0인지는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고 나머지 C도 뭐여야 돼?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fx 빼기 x는 뭐라고 써질 거냐? x제곱의 x 빼기 b인 거고 gx는 뭐가 되냐면 gx 빼기 x는 x의 x 빼기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끝이잖아, 그지? 그럼 fx 더하기 x는 어떻게 찾을래요? 양변에다가 2x 더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고 대입해서 b 찾으시면 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찾으시면 돼. 숙제 했던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9번. 너무 어려웠나, 시험이? 아닌가?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야? 어려웠어. 춥다고? 괜찮아요?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잠깐만, 부정적분 아예 모르는 사람 은채. 나머지는 알긴 아나 다? 괜찮아. 그거 안 어려워, 부정적분은. 정적분이 어렵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절대값 fx는 k,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k래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k야. 그 다음에 k는 2에서 불연속이랍니다. 그러면서 G2는 4야. 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걸 있잖아. 그냥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래프들을 다 하나씩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어려워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고려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그냥 대충 내가 하나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생겼다 쳐봐, 그냥. fx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취했더니 x축이 여기쯤 있어가지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절대값 fx가. 자, 여러분 여기서 gx가 불연속이려면, 자, 지금 gk인가? gk? gk는 뭐냐면 fx는 k, 한마디로 얘죠. 얘의 실근 개수야, 실근 개수. 얘들아, 이게 불연속이려면 k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 대충 느낌 와요, 이제? 사실 이거 좀 많이 보지 않았나? k가 대충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거나 여기겠지. 여기 중간이면 불연속 아닐 거 아니야? 계속 뭐 예를 들어 만나는 개수잖아, 그지? gk는. 이거 사실 우리 연속할 때부터 되게 많이 나왔던 거긴 합니다. 얘네들의 만나는 점의 개수란 말이야. 이게 불연속이 되려면, 자, k가 위아래로 바뀌면, k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은 이 직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언제겠냐? 아무래도 요런 점 아니면은 여기 맨 밑에 이런 데서 불연속일 거라는 거지.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사실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실제로 그렇죠. 그치? 그러면서 자, 뭐래? G2가 4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fx는 2의 실근이 몇 개 있다는 거냐면 4개 있다는 거 맞겠나? G2는 4. 자, 이 의미 잘 생각해보세요. G2는 4라는 건 fx는 2라고 했을 때 실근이 4개 있다는 거야. 자, 실근 4개 뽑잖아. 실근 4개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헛! 이렇게 돼야 실근 4개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말고는 실근 4개 있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 어차피 나는 뭐만 생각할 거야? 여기 극대, 극소 여기서만 생각을 할 거야. 왜냐? 불연속되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센스를 좀 기르셔야 되기는 합니다. 실제로 미분적분에서는 요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어. 아니면 그래프 하나하나 막 다 해봐야 돼. 예를 들어 이거일 때, 뭐 이건데 x축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막 다 해봐야 된다고?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로 눈치채시면 되게 빨라요. 이렇게. 여기가 뭐라는 거야? y는 2라는 거야.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냐? 원래 함수는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극대값은 2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였겠죠. 여기가 2니까, 그치? 마이너스 2가 접혀 올라가서 2로 올라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절대값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얘를 접어서 2로 올라가야 되니까 y값은 마이너스 2였겠다 이거야. 그럼 뭐야? 극대값 2고 극소값 마이너스 2죠. 한 칸 얼마야? 1이지. 변곡점 어디야? 2지. 그럼 1, 뭐 지나야 돼? 2 지나야 되지. 그럼 1 넣어서 2 나온다 하면은 m 바로 나온다 이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마무리 한 번만 더 할까? 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절대값 fx는 2라고 했을 때 이거구나. 이래서 멍 때렸구나. 절대값 fx는 2의 실근 개수가 4개예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극대값도 2고 극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였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야 접해 올라와서 2가 되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 높이 차이가 얼마? 4. 그러면 한 칸의 크기는 얼마? 1. 그럼 여기 변곡점은 어디? 2란 말이야. 세근의 합이 6이니까. 변곡점이 2니까 한 칸의 크기 1이면 극대 갖는 곳은 1이었겠죠. 그러면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m값 구하시면. 그래서 비율관계 마지막에 이렇게 써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깔끔하게 문제 끝납니다. 애매하네. 지금 좀 미리 쉬자. 55분까지 쉬고 부정적분 넘어갈게요.